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 국회 입법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에 직접 나오는 사건 관계자들이 어떤 진실을 고백할지,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그 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는 건물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내일 진실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국민들이 밝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진실의 이면에 정말 숨어있는 그 거대한 기획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어떤 기대냐에 따라 중요하겠죠. 네. 예, 당연히 입법 청문회라는 이제 신의 한 수로 이런 어떤 장이 펼쳐졌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가슴이 뜰 정도로 기대가 큽니다. 근데 그 기대라는 내용이 뭐냐? 그거는 뭐냐면은 뭐 대통령이 경로해서 외압을 행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양심선언성 폭로는 아니고, 네. 그 증인들끼리 이제 말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어떤 현역 군인, 공모, 고위공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민낯을 보시는 게 오히려 성과라면 성과고, 네.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그 내일 나오는 이종섭, 임성근, 박재은, 유재훈 이런 사람들, 또 그 이용민 포병제 7포대장 이런 사람들, 이분들의 주장은 180도 달라요. 네.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에 관해서 다릅니다. VIP가 경로했냐 안 했냐, 정반대 진술이 다 나올 거고, 사건 기록 이첩을 지시했냐 안 했냐, 이것도 이첩한 걸 회수하는 거 지시 여부, 이런 것들. 뭐 또 박정원 대령 입건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극단적으로 다른 어떤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증언하는 걸 잘 지켜보시면은 저렇게 같은 사실도 180도 다르게 또 누군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특검의 당위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 온노비 특검이 1999년에 있었는데 증인들 4명이 180도 다른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이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문회, 이번 청문회 역할이라는 것은 여기서 대형 어떤 진실이 폭로된다기보다는 특검을 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고조됐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혹시라도 내일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박정훈 뭐 수사단장 당연히 출석할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용민 이제 포병여단 그 7대대장도 당연히 나올 건데, 불리하게 진술해서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 거짓말을 지켜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종섭 장관, 그리고 지금 유재현 이제 그 법무관리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불출석 사유서는 청문회 사흘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내죠. 김계환 사령관과 지금 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일단 냈고.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안 내고 출석을 안 했다, 출석한다 그래놓고 출석을 안 했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적시 동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이 지금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데 일반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정조사에서 동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를 준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지금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동행명령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죠. 자, 이번에 정인 채택된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치고 10명은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나오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종섭 전 장관,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수사단장, 박정원, 유재은 이제 법무관리관, 예,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이용민 포병 7대대장, 예. 이렇게 하면은 5명이 되죠. 예. 예, 불출석자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안 나온다고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 제출한 거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예. 출석자 명단에 빠져 있어요. 출석자 명단에 빠져 있는데 그럼 예.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안 자유했을 나오겠다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이제 예. 아니 오늘 조금 전까지 제가 이제 그 속보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확인은 안 되던데요. 아니 그런데 저기 지금 언론에는 출석자 명단에는 빠져 있는 게 빠져 있다. 예. 이시원 일단 빠져 있고 의사를 안 밝혔다는 신범철 국방부 마찬가지고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비서관 그리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박진희,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지만 법무부 장관 안 나오고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예. 여기는 불출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동을 시키면 국회 경위들이 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통보를 하고 예. 동행 명령을 이제 발부하고 응하라 그래야겠죠. 예. 만약에 그것도 불응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강제 규정이 있을 건데 이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고발 조치한다든지. 뭐 구인 뭐 이런 어떤 명령으로 가요. 그래서 내일 청문회가 이제 국민들 관심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지만 이게 파행이 되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한 5명 정도 나오니까. 네. 묻고 따지고 또 이 정반대 정도도 의견을 가진 의미가 사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의미가 된다고 있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야당이 안 들어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거의 확실시 됩니까? 아니 아니면 지금 내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들어오면 이 원구성에 저항하는 전략이 이게 차질을 빚거든요. 네. 지금 원구성을 거부하는 전략 아닙니까? 예.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 헌법 소원도 내고 고발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구성이 무효라고 보는데 들어와서 응해버리면 말려들죠. 자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 보고 계신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왜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져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정말로 분노 섞인 이런 염원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00분이 들어와 계신데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좋아요 눌러놓고 김종대 레이더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얼마나 최상병 사건 수사가 중요한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름엔 수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유님도 감사드리고요. JWC님께서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국회에서 또 김종대 의원께서 이미 민주당에 가서 핵심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따져주고 분노해야 될 지점은 이런 것이다.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상당 부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용산에서 지금 이 사람들 출석자 또는 지금 정인 채택자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 통제를 했지만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갔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 정부 여당이 얼마든지 이 원구성이 잘못된 데서 이루어지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일체 나가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못했거든요. 네. 그 결과 5명이 나오는 거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했지만 각자 도생한다고 나는 아니 병사대로 가겠다. 여기 이렇게. 현역 군인이 있고 예.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나오거든요. 통제 못하는 거죠. 이건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거예요. 네. 무너진 거고 통제했을 때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최해병에 관한 한은 이 정부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다니까요. 네. 완전히 지금 기능 부전 상태,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예 안 나오면 똑같이 안 나오고 나가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지 뭘 이렇게 저기 짜깁니까? 네. 거기에다가 저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그럼 안 나오는 사람들 차이가 뭐냐를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변명을 하고 자기 어떤 서바이벌, 일종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 그 다음에 부인을 하기, 이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나옵니다. 반면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면 할수록 더 꼬여들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네.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거짓말은 거의 뭐 책으로 써도
나올 정도로 아주 뭐 지금 화려하신데 국회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한 증거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 최혜병 건으로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 이렇게 잡아댄 인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말을 한 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그게 아주 재밌는 대목이에요. 네.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와, 근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음. 결국 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요청 사항을 인지했지만 실제로 내가 지시한 게 지시하진 아니다. 않았다. 자 뭐냐? 예.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잖아요. 예. 국방부 검찰단의 검사들이 하죠. 네. 자, 국방부 검찰단은 장관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예.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죠. 예.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 말 뜻은 뭡니까? 용산에서 누군가 지시를 했다는 거죠. 왜서? 그래서 이 거기에 얘기를 하고 대해서 싶어요. 어? 추정을 하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하고 용산에서 그렇다. 지시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그까지는 안 가겠죠. 그건 모른다죠. 모른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아니면 누가 한 누구겠어? 거 아니냐. 장관이 지휘권이 있는 직속 기관을 지휘 안 했다는데 그럼 그걸 지휘할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 자, 보세요. 이 저 사건 기록 회수라 그러지만 사실 강탈해 온 사건입니다. 예. 예, 거의 뺏어온 거예요. 이첩된 서류를 안동까지 가가지고 네. 그때 복사하던 걸 뺏긴 거 아닙니까? 네. 경북경찰청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장관 지시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저 신문 받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검사가 피의자 보고 불어 누가 했어? 그러면 전 모릅니다. 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네. 손가락으로 이러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종섭 장관은 자기가 지시 안 했다. 이게 용산에 대해서 들이대는 겁니다. 용산이 제일 지금 저기 충격을 받은 게 이 대목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 기회주의적 발언을 할 것이다. 자기 살려고 그렇지. 지시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경북경찰청으로 갔던 수사단의 그 수사 사건 기록을 강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강탈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자, 군 검찰단에서 자, 지금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해 와야 되는데 장관은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 용산에서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대충 그 사람도 지금 누군지 뭐 알죠. 국방비서관 아니면은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 아닙니까? 그쪽 라인이죠. 그쪽 라인에서 이제 지시를 했으면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 계통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까? 성립 못합니다. 성립 이거 안 됩니다. 범법행위죠. 예, 범법행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사실상 할 수 없는 권한자가 강제로 이첩시켰으니까 직권남용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져간 사람도 같이 처벌을 받는 것.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장관의 직속 기관이 예. 장관의 지휘 없이 다른 사람의 지침을 받아서 불법적인 서류 강탈을 했다는 예. 얘기니까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다른 독자적인 사건이 될 만한. 자, 그 지시를 누가 했다고 지금 김종대 의원은 추론. 그거는 그거는 이미 이야기 저기 대통령이 직접 다 하셔서. 대통령이 다 했다. 지금 통화 기록이 나오는 게 난 어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달리 봐요.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차관, 국방비서관 계속 전화해댔어요.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것이요. 지금 김종대 전 의원 말씀은 경북경찰청으로 가 있던 수사 기록을 강탈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 행동대원은 국방부 검찰단인데 그 검찰단에게 지시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그 대통령실의 주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아니면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니까 이거 가져와 라고 해서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이 공직기관 비서관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증거가 있어요. 예, 공직기관 그러면은 이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검찰단에 시켜서 불법적으로 경북경찰청에 있는 수사 기록을 다 강탈해 갔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방부 검찰단을 지휘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벌인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별도 고발 사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종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다. 이거죠.
자, 이시원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지금 증거로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하고 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실의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로 전화해서 네. 그 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하고 네.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네. 이렇게 뺏어온 거죠. 네. 스토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이 지시의 행동 지침 계획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시작됐죠. 자, 그러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내일 청문회 나오지도 않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사법 처리를 받더라도 어떤 식으로 여기는 뭐 주범 입국닥 입국닷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아마 최대한 도망 다닐 겁니다. 도망 다니고 있다. 예. 그래서 용산에서 일찌감치 사표도 받았고. 예. 자, 그러면은 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가져오겠다고 전화한 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잖아요. 네. 근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시받고 했다 그랬거든. 예.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 그랬거든. 여기서 지금 꼬여 있는데 내일은 유재은 법무관리 그 말 지시받고 했는데 누구 지시였냐. 그래서 내일 유재현 누구 이제 지시냐.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당신이 경북경찰청에 있는 그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 이제 강탈이라고 표현하셨고 이미 공적으로 집행된 서류를 회수를 하는 사건을 누가 지시했느냐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한 네. 것입니다. 근데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 청문회 열흘 뒤면은 이제 그만두고 국방부 자리가 끝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죠. 예, 그리고 연장 신청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이분은 이제 청문회 끝나면 국방부 통제를 받을 분이 아니고 네. 더군다나 이 자리에 진출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거예요. 네. 그때 민주당이 추천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법사위원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이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고 열흘 뒤면 더 이상은 국방부 통제를 안 받아요. 소위 말하는 민간인이 된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확실히 협박을 받고 가스라이팅을 안 당했다면 예. 내일부터는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이제 예측해 주셨습니다. 내일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과연 어떤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면의 실체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지휘자는 누구라는 것이 만약 밝혀진다면 이것이 갖는 폭발성은 매우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JHK님께서는 내일 청문회 몇 시인가요? 해주셨는데 내밤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가 있습니다. 강성선님도 정부가 뭐 이래 참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보도해 주시는 김종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원사님 글 주셨는데 네. 오늘 김종대 의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조금은 긴장된 것에서 약간 확신이나 자신감이 있는 걸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예. 그럼요. 내일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재은 이종섭 간의 요 접점을 하나 소개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임성근 박정훈 두 사람의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7대 대장까지 포대대장, 예. 예,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또 다른 주장이 예. 나오는 거거든요. 임성근은 지시한 적이 없다. 물에 대대장이 들어가라고. 알아서 너무나 과잉해서 현장 뭐 대응을 했다 이런 것이고. 예, 그걸 수사한 건 또 박정훈 대령이고. 박정훈 대령이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상당히 걱정했던 대목은 박정훈 대령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 옛날 KBS 출연 이후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한 유튜브에서 박 대령한테 영상 편지를 띄웠어요. 네. 지금 박 대령이 일생일대 가장 곤란한 자리에 나오는 건 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박정훈 대령은 자기가 평생 몸을 담았던 조직의 치부를 증언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직하게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러지만은 군인의 직업의식으로 비쳤을 때 어떤 상관과 조직의 이 치부를 증언해야 되는 입장이 쉬운 입장은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대령이면 장기 근속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건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임하셔라.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흐트러지면 평생 후회하신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전달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전달을 받았다. 예, 김종대 그래서 의원의 조언을 충분히 전달받았다. 예. 그런데 이 박정훈 대령은 내일 그 오로지 국민만 믿고 강하게 마음 먹고 와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이런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걸 증언할 거고 네.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를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예. 이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저기 본인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허위 망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짓 누명을 썼다는 것도 증언을 할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박정훈 대령 측으로부터 증언이 나오고 여기에 이용민 포병여단 7대 대장이 오히려 같은 맥락에서 네. 더 도움이 되는 증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대대장은 사단장이 와서 현장 지도 안 했으면 물에 들어갈 일은 애시당초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성근은 이제 그거는 다 저기 오해에서 비롯된 거고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버티겠죠. 내일 실제 그렇게 버틸 것 같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의혹 대상자들은 살 길을 찾는 자들만 나오는 거라니까. 네. 그러니까 벅벅 우겨야 돼. 나는 들어가더라고 한 적 어떤 없다. 국민적 문매를 맞더라도 네. 우겨서 법적인 책임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의 지시는 아닐 테고 통제를 받지도 않고 각자 살겠다고 이제 나온 것이다. 서바이벌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이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그럼. 부족해서 김종대 의원을 직접 초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막강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종대 전 의원의 특강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저만 한 게 아니라 김정민 변호사도 갔고 전문가들은 다 도와줬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어려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요. 김종대 의원이 그렇게 이제 국회 법사위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들이 상당히 진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구나 맥락이 다 이어진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누가 제일 그 질문도 잘하고 또 국민적 분노를 대신 전달해 줄 것 같습니까? 법사위원들 중에서는. 아니, 다들 훌륭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한 대여섯 번 만났는데 뭐 다들 훌륭하시고 굉장히 준비도 뭐 그 보좌진들까지 날밤 새는 것 같고 네. 준비들 많이 하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단지 우리가 너무 진실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지점만 선명히 드러내줘도 성공이다. 네. 그래서 목표를 과하게 갖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접근하셔도 일단 첫 대비로서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큰 족적이고 성과다. 이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이다. 이제 자 약간 각도를 비틀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적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자리 그리고 상반된 의견이지만 그 안에서 진실이 뭔지 내일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기로 하고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현재와 같이 계속 뭉개고 갈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극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은 통치 행위의 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건 답이 정해진 질문인데 네. 그 어제 윤재용 뭐 전 원내대표도 초청하고 뭐 해가지고 관저에서 또 뭐 한바탕 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비합리적 집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려고 또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작금의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맞받아서 똘똘 뭉쳐서 이 대오를 흐트러지 말고 싸워달라 이 얘기를 하러 일부러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본인의 쉽게 얘기하면은 존망과 직접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되면서 단순히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여태까지 과대망상에 젖어가지고 군 사법 체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린 국군 통수권자가 네. 자신에 대한 일단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장하면서 마지막 농성을 하고 있다. 저기 용산에 갇혀가지고 농성을 하는 중이다 지금.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보고 둘러리 서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사대처럼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황산벌의 계백장군 마냥 버티자는 얘긴데 몰살을 당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맨날 지금 국민의힘에 주문하고 지금 저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정무적 감각이 둔하다는 생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거취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될 만큼 큰 사건이었느냐, 또 중간에 진실 하나하나가 드러날 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사실은 국기를 물러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용산과 사건 관계자들, 고위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을 시켜서 국민들을 속이고 민주당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몰고 가면 all or nothing 다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 여긴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작년 8월 2일 날 대통령은 거의 과대망상 어떤 거의 이성을 잃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문제에만 매달려가지고 전화 수도 없이 하고 그 해병대 전체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킨 걸로 봤던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이튿날 군 검사들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3명이 쳐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해병대는 해병대 전체가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걸로 일단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가 그것까지도 아니고 이해가 조작을 가. 한 거죠. 조작을 예. 하죠. 사실은 사령관부터 혐의가 있다고 예, 본 거예요. 이 대통령은 어디까지 지금 화가 나 있냐면은 해병대가 나한테, 박정훈 대령이 아니고 해병대가 나한테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정도 수준에서 놀았다니까. 그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말이 내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과대망상이다 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대통령이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초현실적인 언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거기에 벌벌 떨었다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박정훈 대령 선에서 자르려고 했겠지. 네. 자기부터 이제 털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해병대 전체가 지금 지휘 계통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선의로 이해해 줄 때는 그때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3시간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 박정훈 대령 밑에 그 일광수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중령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군 검찰에서 박정훈이가 내 지시를 어긴 걸로 몰고 가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관리 잘하고 단속 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간지대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김계환 사령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미친 거야. 네, 예. 자,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부적 활동 또는 정치 행위,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 또는 대통령, 용산이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국정 운영의 이제 핵심 기관으로서 이게 사실 파악을 잘못했다. 이거 어느 정도 수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바꾸지 않았느냐? 이 수습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바꾸지 않아야 될 만큼 이것은 절대 존엄의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집단적으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집단 체면 상태에서 이걸 지금 1년 동안 끌고 왔느냐.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똑같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은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있을 법한. 예. 그때 윤필용 사건이라고. 예. 쿠데타 모의 사건. 예. 박정희 대통령이 괜히 후계자 발언 말 한마디에 격분해가지고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다 잡아들여.
이래가지고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과 그 13명의 장교들이 쿠데타 예. 모의 집단으로 잡혀 들어가서 고문까지 당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실형 선고, 중형을 선고받고 예. 그게 쿠데타 모의 사건인데 그런 건 아니면 저 북한에서 뭐 장성택 처형할 때 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저 이런 데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권위주의 정권에서 어떤 그 한 지도자의 망상에서 벌어질 법한 네. 이런 류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예.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래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2024년도에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의 좀 뭐 정신 세계나 말씀하셨던 초현실의 무엇이 아니라 도저히 이 부탁은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에게. 그거는 7월 31일까지는 그랬죠. 예. 임성근 구학이었지. 예. 그런데 8월 2일 상황은 자기 지시가 뒤집힌 데 대한 네. 일종의 그 격분. 이전 임성근이 관심사가 아니고 네. 내가 지시했는데 그것도 경로에서 지시했는데 저기 이첩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뒤집힌 거죠. 이거는 이제는 본인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나오는 문제. 이야기가 이제 이것은 지금 최상병 특검이 아니고 윤석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검 아니 이제 그러면은 법안이 실제로 최병 그렇게 돼 관련된 있어요. 이런 이름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실이라고 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부를 때 이제 윤석열 특검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안이 그렇게 저번에 부결된 특검안보다 더 강화됐고, 예,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예.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다짜고짜 대통령실 조사하는 특검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가자라고 이탈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예상 안 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나중 문제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고. 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의 성격이 저는 어제부로 그 통화 기록이 다 까지면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수사 외압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1인의 과대망상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예. 이렇게 사건의 성격을 일단 재규정해야 된다고 예. 주장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지도자가 계속 이렇게 통치하게 놔둘 것이냐는 우리도 한번 수구하고 국민들께 여쭤봐야죠. 예. 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작년 8월 2일 같으면 여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참모들한테 지시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갖다 판단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아마 여유를 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 예상과 내 의도와 다르게 벌어졌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궁금할 거 아니야. 대통령 네. 스스로도. 근데 다짜고짜 빨리 조사하고 접어들이고 다시 다 원위치시켜. 이렇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이거는 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지도자가 국가 안보를 한다는 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작년 4월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미국 공연 무산된 사건 말입니다. 네, 예. 그 사건도 이게 과연 안보실에서 처리할 일이냐 또 성사될 법한 공연이냐 뭐 좀 사정을 알아보라가 아니라 다짜고짜 잘랐잖아요. 네.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극기하는 안보실장. 이게 경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정상회담 앞두고 안보 라인 다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영부인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추론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에요. 국가는 지도자가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경로라는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 변수에 의해 가지고 군 사법 시스템이 일거에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죠.
법과 시스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앞으로 2년 반 넘게 지속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은 뭐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죠. 국민들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보호 장치도 없어요.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그런 위험에 국가가 고스란히 지금 저기 저 무장 해제당해 있다고.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최수건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네. 다시 규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했고 사법 질서를 부정했다. 대통령이 국가를 부정하고 사법 질서를 부정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가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해를 국군 가했다. 통수권자가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규정하자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는 아니 저는 그렇게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 한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하자. 막판에 나왔던 대통령이 직접 그 비서관하고 통화도 하고 차관하고도 직접 통화했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이종섭 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참모들에 직접 전화해서 어떻게 수사를 가져가야 되는지 지시했을 것으로 추론되는 전화 통화 내역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이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요, 1년 전쯤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 정도 깊이 개입했다고 상상도 못했어. 그래요. 상상도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로설은 최초 폭로자가 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저기 뭐냐 그 이태원 참사를 떠올렸어요. 그때 그 저 책임이란 건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지. 아니 그 막연하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상민 저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고위 인사들까지 일단은 저기 이 사람들의 책임 라인에서 제외시켰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정도 사건인 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로 사단장이 이런 일로 처벌을 받아서야 되겠냐. 사실은 국민들 중에 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군이 무슨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사단장 보직해임을 너무 남발했거든요. 무슨 경계가 뚫려도 보직해임, 뭐 또 무슨 사고가 벌어져도 보직해임. 그래서 사단장이 일일이 지휘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인 여론은 사단장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아니면 보직해임은 과하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전방 23사단 그 고성에서 북한 목선 하나가 우리 경계망을 뚫고 상륙을 했는데 이것도 사단장 책임. 그러니까 사단장 모가지 날아가고 강화도 임진강 유역에서 해병 2사단이 지키는데 그 여름에 그 폭우 기간에 그 탈북자 하나가 임진강을 타고 월북을 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단장 보직해임. 아니 그건 경계에 쓰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부유물 중에 사람을 구별하기가.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그런 일로 사단장 보직해임 시킨다는 게 이게 좀 과하지 않냐. 근데 이런 여부도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 작전 중에 벌어진 일은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이 한 보름여 정도, 2주 정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장관한테 결과를 보고받고 이거는 작전 실패가 맞다 하면 사단장 보직해임, 가혹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번 건은 그런 류의 군사작전 중에 한 게 아니라 대민 지원 중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 사건이 돼가지고 일반 변사 사건 이래가지고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뭐 작전검열이 아니라 이제 군사경찰 소관이니까 이게 결과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첩이 많이 된다 그러면 난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이렇게 혐의자가 많냐? 네. 이 얘기는 난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 잘 검토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께는 잘 진상규명한 걸로 처리를 잘 해라. 이런 정도 당부를 했겠지.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그러면 그냥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침을 줬더라도 혐의가 명확하고 뭐냐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첩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면 돼. 네.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면 거기서 기소 의견이다 아니다 검찰에 그럼 검찰은 또 그 단계에서 거기서 또 판단하면 걸러지는 돼.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 개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정도 일 갖고. 그래서 난
거기서 조금 오버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때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의 말을 했을 것이다. 난 이런 정도로 네. 이해를 했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로 생각할 정도로 개입을 하고 아이,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완전히 저기 참모를 총동원했죠. 뭐 경로 뭐 온 안보 라인 다 동원해가지고 저기 뭐야 뺏어와 다 잡아들여. 뭐 이런 식의 거 무슨 쿠데타 진압하듯이 했다는 예. 거야. 이게. 자, 그걸 이제 김종대 의원은 최초에 이 사건을 접하고 대통령 경로서를 폭로했을 때는 이 정도로 대통령이 깊이 개입하거나 아, 정말로 상상 안 되는 예. 집단적 이렇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떤 무섭다. 생각이 무섭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느 사건이 아니라는 어떤 그 느낌으로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대통령이 무섭다 나는. 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언제부터냐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신청 때부터. 네. 그때부터가 아이고야 이거 누구 하나 죽겠구나. 저 대통령은 피를 봐야 되는구나. 네. 그러지 않으면 누구 하나 피를 봐서 패가 망신시키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죽인다. 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부터 이제 이게 무슨 저기 해괴망측한 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된 거는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신청 때부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날 이제 군사법원에서 판사가 박정훈 대령의 구속에 대해서 결국에는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종대 전 제가 엄청 의원께서 흥분했었죠. 흥분했고 대한민국이 살아있고 네. 정말로 정의를 세우는 그리고 군 사법 체계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인데 기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판사는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는 상당 부분 본인이 파악했다. 아니 무슨 상식으로 한 거지. 상식으로 했다. 아니 그게 무슨 어떻게 그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합니까? 예. 자, 이 사건에서 있잖아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저기 이거는 희망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대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째, 그 박정훈 대령 8월 말에 저기 구속영장 기각시키던 그 군사법원의 판사. 이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네. 지금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지금 변호인이 요구하는 저 증거 자료를 다 채택해 주고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재판하는 관행이 바뀌고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자, 지금 국가 인권위도 무너져, 국민 권익위도 무너져, 다 국가기관이 대통령 지금 저기 뒤처리하기 바쁘고 사유화되기 바쁜 이 와중에 네.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았던 군사재판이 제대로 가고 있다. 이건 정말 우리한테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셔야 될 부분. 예. 해병대 수사단이 똘똘 뭉쳐서 박정훈 대령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고 대령이잖아요. 그 밑에 광수대장이 중령들이 있잖아요. 예. 박정훈 대령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저기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위의 압력에 이첩을 중단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면 우리가 결심해서 경북경찰청으로 갔을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정직한 해병대가 되자고 우리하고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윗선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 그러니까. 사건 관련해서 아까 판사와 관련된 부분, 기각을 시켰던 판사 그리고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희들이 원래 뭐 좌파니 종북이니 전체주의니 이런 세력하고 손잡았다 초창기에 약간 나오다가요. 그런 공격은 하진 않더라고요. 못하죠.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그 사람들이 하고 단결했기 때문에. 있는 단결하고 정당성도 있고. 그 수사단이 단결해서 예. 이 외압과 시련을 이겨내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훈 대령도 버티는 거야. 네. 어떻게 개인이 혼자 버텨요? 군 조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너무너무 좋은 걸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예. 맨날 뭐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난다 격분한다 그러지만은 예.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희망이에요.
저분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과거의 성추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던 이해람 중사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군수사단이 모든 것을 수사해서 기소해서는 안 된다 해서 경찰로 이첩하는 거. 그거는 이해람 사건 때문에. 김종대 전 의원이 국방위원으로 국회의원 하실 때 정말 국회의원 끝나고. 예,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을 혁신위원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나 이번에 박정훈 이제 수사단장과 관련해서 기각을 했던 판사 때문에 지금 군사법원에서도 그 피의자가 되든 누가 되든 자신이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 이런 사법적 관행이 바뀌고 있다. 군사법 그렇습니다. 체계가. 자, 이것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구를 욕하기는 쉽고 돌 던지긴 쉬워요. 네. 그리고 투표도 다 하신 거 물론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그 어두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라도 진실을 지키자 하면서 그 작은 소수의 인원들이 끝까지 단결해서 손을 놓지 않고 군사법원의 판사가 그걸 보고서 나름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거는 이 썩어 빠진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뭐 이런 너절너절하고 그 일신의 양달의 양심을 팔아먹고 영혼을 팔아먹는 집권 여당을 보시면서도 한없이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더라도 절대 그런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여간 빛나는 정신을 보시라. 네. 빛나는 정신, 빛나는 용기, 순수한 정신을 주목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이만택님께서는 군부 독재는 반대하나 해병대가 정당하게 일으키는 이런 쿠데타는 응원한다. 쿠데타라는 용어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김종대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도 희망을 느끼는 것은 내일 청문회도 봐야 하지만 이 지금 엄혹한 시기에 국가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특정 사건을 조작하고 특정인을 정말로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 양심적인 판사에 의해서 그리고 수사단 관계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다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제가 이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을 좀 대신해 가지고 김종대 의원께서요. 내일 청문회에 임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꼭 좀 해달라고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셔도 되는 대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종섭, 유재은 등이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깡통폰을 공수처 제출한 행위. 이건 국가기관에 도전하겠다는 행위다. 공직자의 양심을 가장 저버린 게 이 대목인데 이거는 진짜 화를 내셔야 된다. 네. 여기서 사이다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화를 내셔야 될 거는 이렇게 많은 통화량이 폭주하는 게 이제 올해 밝혀졌는데 통화한 적 없다고 작년에 국회 나와서 위증을 밥 먹듯이 한 공직자들. 네. 이종섭, 김계환, 임기훈. 이자들의 휘황찬란한 위증 시리즈 여기에 대해서 화를 한번 내시고 네. 세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의 정말 군인에게 부끄러운 탄원서. 그래가지고 경북경찰청에 낸 탄원서. 쉽게 보면 부하들을 다 몰아넣고 자신은 당당하다고 했던. 네. 이 세 가지 대목은 화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건 국민을 대신해서 화를 예. 내셔야 된다. 다른 건 사실관계를 다투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나가야 될 영역이지만 이 세 가지 행위는 아닙니다. 국민을 이세 대신해서 가지에 대해서는 화를 내달라. 그리고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내일 국회 입법청문회에 나오는 정인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 유재현 관리관 그리고 이용민 대대장 출석하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거기서 내가 응원하는 분과 응징해야 될 분이 네. 좀 갈라질 건데 네. 다 필요 없고 나는 박정훈 그다음에 이용민 일단 포 7대 대장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본인들이 내일 나와서 하는 정직한 진술이 어쩌면은 본인이 소속한 해병대의 치부를 사실상 말하는 매우 불편한 진술이라는 걸 10분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군 내에서 일단은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 이런 어떤 그 심정은 본인들만 아는 거고 누구도 위로가 안 돼. 네. 그걸 이겨내십시오. 오로지 국민만 믿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는 정직하게 함으로써 지금은 내가 고난을 자초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우리 후배들의 명예를 지키겠다.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내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이 점을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박정훈 대령 그리고 이용민 대대장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국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진실과 진심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김종대 전 의원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니, 앞서서 예. 오래전부터 그 조직 내에서 진실을 밝히려다가 험난한 길을 자초했던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작 은폐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해병대 정신이 살아있다는 하나만 네. 일단 이번에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면 두고두고 또 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신뢰 앞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정의와 진실을 향한 횃불 가장 앞장서서 들고 계신 해병대 출신 장병 예비역 그리고 지금 박정훈 단장과 그리고 이용민 포병 대대장님 힘내십시오. 저희들 국민의 이름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끝까지 3,700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91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올 안에는 반드시 100만을 돌파해서 그 자축의 시간에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레이더 스픽스를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